네, 2021년 9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정권 교체 세력을 얽어맸는가? 조금은 밋밋한 제목입니다. 그 부제는 윤석열 국힘당 입당이 바로 정권 교체 세력을 얽어매는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신청한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국 씨와 그의 아들, 딸, 이인영 씨와 그의 아들, 김병욱 의원, 유튜버 김응모 씨라는 분, 본명은 배유근 씨랍니다. 등 7명으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서는 이 세 사람에게 10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이유서를 대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남서는 9월 7일 먼저 김용호 씨를 체포를 했었고 이를 난 강용석 씨와 김세희 씨가 자택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개방한 다음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과 동시에 석방된 이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혐의로 체포가 돼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명예훼손 사건이 괜히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부숴가면서까지 체포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를 체포해놓고 막상 조사에선 부정선거 소송기부금 모금 행위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별건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쭉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요. 경찰이나 검찰과 법원은 다 사법기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들의 판단이 다릅니다. 경찰과 법원은 같이 갔고 검찰은 또 다르게 갔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거는 정치 중립입니다. 그럼 중립은 똑같은 중립이어야 되는데 중립을 한다고 하는 이 세 기관의 중립이 다르면은 대한민국에는 사법 중립이 없는 겁니다. 네. 이 면에서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정부 여당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근데 검찰이 또 반대로 갔으니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석방된 이들은 앞으로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한다 그럴 때는 협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구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계속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좌파 언론인들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보수 세력 유튜버들도 여러 가지 저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적으로 어떤 재단을 한번 당한 다음에는 그대로 꿋꿋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약해질 수 있느냐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진다면 그건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파들은 더 극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앞으로 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곽상도 의원하고 박범계 장관이 말꼬투리 아주 미꾸라지 같은 그런 말싸움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뉴스버스의 의혹을 제보하고 현재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 여부로 논란이 된 인물이 조성원 씨가 맞느냐? 조 씨는 제보자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고 하니 확인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곽 의원이 굉장히 좀 치밀한 의원이죠. 치밀한 사람이죠. 하나 던질 때는 이렇게 바둑 둘 때 이렇게 포석을 두고 툭툭툭 조여가죠. 박범계 장관이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싹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곽 의원이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제보자는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로 처음에 보도됐다. 통합당 선대위 관계자가 맞나?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하면 조 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게 된다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 장관은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또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 조성은 씨는 어제 페이스북에 분명히 밝혔죠. 김웅 의원과 윤석열 씨를 거명하면서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조성은 씨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면 조성은 씨를 추적하던 세력들은 주춤하게 되죠. 법적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조 씨가 지금 공익신고자로 봤었는데 제보자가 아니면 공익신고자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 이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조 씨에 대한 추적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조 씨가 진짜 제보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나오다 보면 이 공익신고자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대검의 입장이 무너질 수도 있죠. 곽상도 의원은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박 장관은 요리조리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이 조성은 씨가 제보자가 아니라면 과기원의 질의 같은 걸 통해서 그게 박범계 장관이 답변해서 제보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자들은 움직일 수도 있죠. 정보기관 요원들, 수사기관들도 움직일 수도 있죠.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동재 기자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수감되어 있는데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하고 유시민 씨하고의 관계를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와 잘 통한다는 지모 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 씨가 그러한 이동재 기자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MBC에 전달했고 그걸 MBC가 보도를 검언유착으로 보도함으로 해서 이동재 기자 파동이 발생했었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이동재 기자는 채널A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무죄를 받았고요. 그와 같이 공모했다고 의심받았던 한동훈 검사장도 당연히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 한번 겪고 나면 이동재 기자는 어떨까요? 그리고 동료 기자들은 어떨까요? 저는 위축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계속 언론을 교묘하게 덮칩니다. 아까 가세현 사람들도 덮쳤는데 일단은 구속이 안 됐죠.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그쪽 세력을 누르는 게 되고 이동재 기자도 무죄로 나왔지만 이동재 기자나 그 동료들도 위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치를 보게 되면요. 선거 때가 아니면 정치는 되게 언론을 보고 합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직접 유권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다 보니까 직접 유권자한테 설명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선거 때가 아니면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면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곧 정치 다툼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언론 보도에서 더 유리한 쪽을 차지하는 곳이 정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꿈꾸는 쪽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제가 기자라면서 쭉 지켜보니까 바로 사법부를 동원합니다. 사법부를 동원해서 기자들이나 언론사에 겁을 주게 되면 언론사들이 추춤추춤 하면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요구하는 쪽으로 슬쩍이 맞춰가죠. 양떼나 오리떼 같은 경우 이렇게 막대기 들고 탁탁 치거나 양모리 개를 풀면은 그 많은 오리떼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 정권 사람들이 냈다가 본회의까지 갔다가 여야 합의로 하자고 일단 밀었는데 바로 그렇게 개정안을 내는 것들이 권력에 약한 언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정권을 독재의 정권이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정권이고 나쁜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언론은요, 물론 오보를 합니다. 또 요만한 걸 이만큼 과장 보도를 합니다. 뉴스버스 보도는 제가 과장 보도고 오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이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막 떠들어야만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독재 정권 출현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아니고 평시에 권력을 견제하는 거는 언론기관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그나마 빨리빨리 자기 딴에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자들도 못하고 국민들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기자들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유튜버 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게 되면 언론도 위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9월 8일 날 김웅 의원이 9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분이 지난 오전 9시 49분 대검이 출입 기자단 전원에게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요 시간 다음부터 김웅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 제보자를 밝히면, 공익신고자를 밝히면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거죠. 또 기자들은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기사를 쓸 텐데 기사를 쓸 때 김웅 의원이 얘기한 거를 실명을 밝힌 경우에 그걸 써면은 기자들도 바로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기자들은 못 쓰는 거죠. 김웅 의원이 어떤 얘기 할지 모르지만 미리 하더라도 못 쓰게 딱 막는 방법이었죠. 기자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김웅 의원이 실명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했지만은 탁탁 이렇게 언론 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언론 제보자로 지목한 사람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순간에 갑자기 검찰이 공익신고자인 듯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게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판을 만드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판을 쭉쭉.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언론을 쫙 몰고 가는 거죠. 잡으려고 덮쳤다가 미수지만은 언론이 얼어붙는 거를 얼어붙게 하면서 몰고 가는 거죠. 지난 9월 8일자 문화일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만들어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이에 단일화 해갖고 결국 오세훈 씨가 됐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죠. 그것이 민주당한테는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이미 정해 놓았는데 야권은 마지막까지 둘 단일화하는 걸 끌고 가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오세훈 씨로 됐죠. 그게 컨벤션 효과를 내서 역전승을 해버렸다. 이번 대선에서도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에도 그런 컨벤션 효과를 야권이 지금 윤석열 씨가 처음에 입당하기 전에 윤석열은 제야에 있고 이쪽에는 국힘당이 있는데 둘이 끝까지 가서 마지막 선거 직전에 단일화하게 되면 컨벤션 효과는 야권이 가져가는데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였는데 그 부분이 윤석열 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홍 의원 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고 쭉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정치적으로. 그냥 반문재인 정서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자고 모였을 뿐이다. 근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원팀 해갖고 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윤석열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는 그게 없다. 같은 장당을 해온 경험도 없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힘당에 들어간 것이 이게 결정적으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얘기합니다. 윤석열 씨가 국힘당에 입당하는 거는 윤석열 엑스파일 나와가지고 장모가 그때 뭐 법정 구속되고 재판에서 이번에 뭐 보석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줄리 사건이 일어나는 엑스파일 파면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왜 나왔는지도 짐작은 다 하죠. 여권에서 펌핑을 한 건데 여기 윤석열 씨가 당황하니까 자기 세력이 정치적 세력이 없으니까 보호막이 필요해서 갑자기 자기 판단으로 8월 말에 국힘당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몽고에 걸린 거죠. 국힘당에 입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힘당 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국힘당 바깥의 룰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깥에서 통하던 윤석열의 장점은 그는 축구를 잘하는 건데 국힘당은 농구장이잖아요. 농구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수영하자 그러면 힘들죠. 결국은 먼저 입당 의사를 밝혔던 최재형 씨도 지금은 국힘당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버스하고 이제 뭐 최강욱 의원 등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윤석열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국힘당 안에서의 윤석열 위치는 더 하락하죠. 근데 이 공격에 대해서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버스 보도로 보면 윤석열의 혐의는 권한남용으로 보이는데 권한남용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아까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됐다라고 딱 하면서 던지는 순간에 윤석열 씨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걸리는 건 줄 알고 자기는 추측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씨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역선택 문제가 계속 시끄러웠는데 그게 작용하는지 홍준표 지지가 올라가면서 윤석열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전국적인 조사에도 추락하게 되고 그럼 민주당은 유력한 후보 하나를 익사시키게 되는 거죠. 제가 누차례 익사될 것인가 하는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 자, 이 정치를 할 때는요. 저는 이제 주로 안보 문제를 다뤄서 그런지 안보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도 쉽게 보입니다. 안보를 할 때는요. 뭐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적부터 정해놓고 합니다. 자꾸 이 민주당 사람들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 식으로 돌리는데 이 적이 바뀌게 되면 국가의 외교, 정치 다 바뀌는 거거든요. 적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적이 있으면 내 친구, 동맹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적을 공개적으로 못 정할 때는 가상적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적이 이만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 우리도 이만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병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싸운다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작전 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을 하면서 군대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국내 정치는 딱 보게 되면 양당제 국가라면은 여야당이 서로가 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근데 여당은 둘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뭐 DJP 연합처럼 뭐 연립 여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당은 하나라고인데 강력한 야당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리고 이 선거 막바지에 이 강력한 야당들이 단일화를 한다면은 무조건 정권 교체는 됩니다. 그걸 안다면은 그게 정치 ABC라면 윤석열은 제3당을 만들거나 무소속으로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국힘당 후보가 단일화 했었어야 되는데 여권과 일부 언론이 엑스파일, 줄리, 장모 문제로 공격을 해대자 서둘러 국힘당에 입당함으로써 말려드는 거고 몰이를 당한 거죠. 그리고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국힘당 내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것들이 언론에 쭉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은 인식을 합니다. 아, 윤석열이 문제가 있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한번 바뀌면 또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이러한 구도를 만들 때 동원되는 것이 역시 언론이었습니다. 언론은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형태로 참여를 하면서 또 그리고 일부 언론은 윤석열의 엑스파일, 줄리 문제,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걸 탐사 보도를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하나의 윤석열 하나 상을 만들게 되죠. 그게 나중에 맞고 틀리고는 선거 지난 다음에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옛날 이해창 씨 누굽니까? 그 병역비리 사건 때 김 누굽니까? 갑자기 의정 부사관 그 사건 그 유명한 사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치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까 안보 문제를 잘 못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게 문제고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지금 적을 지금 막 일본으로 바꿔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일본하고 미국은 동맹이고 우리하고 미국은 동맹인데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정치를 하는 거죠. 북한은 민족이다 이렇게 갈라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수에 말려드는 건데 이러한 정권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면 한국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세력이 여야 정치 구도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을 딱 몰이를 하고 언론 몰이를 해서 딱 가둬버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해야만 통과시키겠다 그랬는데 일단은 보류가 됐지만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가면 언론은 더 저항하기 힘들고 위축됩니다. 왜냐? 언론사도 기업이고요. 기자들도 한번 이 법적 제재를 수사를 받다가 나와도 조금은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건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신분을 보장받죠. 굉장히 신분 보장을 받는 직업인데 그러한 공무원 중에 일부가 법관, 검찰, 경찰, 군, 그 다음에 국정원, 경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신분을 갖고도 정치 중립을 못해서 항상 문제입니다. 근데 언론은 그 정도 기자들은 보장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동재 기자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 여권은 언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가세연도 한번 덮치고, 또 대검 기자실에 문자 딱 뿌려가지고 보도하려면 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잡아 넣을 거야. 이렇게 딱 때리면서 모는 거죠. 엑스파일 사건 이후로 계속 윤석열도 몰고. 그리고 야당 세력을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고, 즉, 윤석열을 국힘당, 최재형은 국힘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국힘당 안에서 하나의 단일화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구도로 딱 가다 보니까 여당은 이제 굉장히 야당 세력을 관리하기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씨가 강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사람들은 핏대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저렇게 쭉 만들어 온 구도를 깨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약을 놀리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약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또 적폐 수사를 해서 적폐 수사로 수많은 보수 세력들을 잡아넣었죠. 그분들이 지금 뭐 집행유예로 막 빠져나오고 있는데 아주 돈과 세월을 무지하게 쓰고 거의 폐인되다시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보수의 아이콘이 됐으니 그게 참 모순이죠. 근본적으로 모순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씨는 보통의 정치인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역선택을 고려한다면은 야권의 후보를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교체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야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쑥 빠지면은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반면에 송영길 대표 주장처럼 여당은 윤석열 씨를 국힘당에 입당하도록 몰아넣고 고발사주 사건까지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씨가 갑자기 대타로 후보가 되니까 그때 무슨 당이야? 새한국당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따라 붙는데 근데 그분들이 헌신적이지로 하진 않고 뭐 아이디어도 없더만요. 쭉 지켜보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당권을 홍 후보가 유지하면 뭐 공천을 받아내려고 뭐 그 정도 목표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이더만요. 제 눈에는 되게 뭐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윤석열 캠프에 많이 가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야당처럼 치밀한 작전, 윤석열을 국힘당에 집어넣게 하자, 여론을 이렇게 몰자, 언론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수 국회의원 동원해서 쫙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국힘당의 많은 의원들은 윤석열과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음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만 많지. 윤석열 씨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하나입니다. 죽으려고 하면은 살 수도 있다. 궁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버둥거리면 통하는 경우가 있다. 죽둥살둥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뭐 이번에 김진태 전 의원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회식하는 사진이 하던데 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총력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곁에 간 국힘당 의원들도 이제 아이디어를 낼 거고 미안하잖아요. 움직일 거고. 언론도 그걸 보면서 동조를 하면서 길이 열릴 겁니다. 이제는 윤석열 씨가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추미애하고 다투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민주당하고 다툴만 하구나 해서 이렇게 우우 해준 건데 검증된 건 없잖아요. 이젠 진짜 보여줘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 윤석열 씨가 의식해야 되는 거는 언론은 이미 새몰이를 당했기 때문에 잘 안 써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윤석열 씨가 가열차게 싸우면 그걸 보면서 말없이 할 겁니다. 이재명 씨에 대한 지지가 많은 것처럼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동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번 대선은 야권의 참패, 정권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정권 교체 세력을 얽어맸는가? 윤석열 국힘당 입당이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통제해 가고 있는지. 이동재 기자 놓쳤죠. 가세현 놓쳤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들은 우위를 쥐고 있는 문제를 쭉 보시면서 이걸 깨려면 일단은 후보로 나선 윤석열 씨가 거의 필사직생 궁지통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야권은 자멸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